한국 대체 무슨 꼴로 도시를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프랑스에서 온 제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생생한 에너지와 놀라운 모습에 처음엔 의심과 불신이 밀려왔어요. 어떻게 이런 곳이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지? 라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충격적인 이유를 듣고 그 모든 의문과 불만이 순식간에 사라졌답니다. 도대체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국이 왜 전 세계인들을 매료시키는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산드루 두팽이에요. 저는 프랑스에서 왔고 국제도시교통혁신 컨설턴트로 일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파리에서 자랐는데 그곳은 잘 조직된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유명했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최고 중 하나라고 늘 믿어왔었어요. 그런데 서울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른 아침에 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제가 익숙했던 것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주위를 둘러보니 한국어와 영어로 쓰인 표지판들이 보였어요. 분주한 터미널,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도시가 저에게 어떤 놀라움을 준비해 두었을지 궁금해졌어요. 밖에 나가보니 날씨가 선선하고 상쾌했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면서 도시가 살아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높은 건물들, 밝은 디지털 스크린들, 그리고 형형색색의 불빛들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에도 공기 중에 에너지가 느껴져 제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 업데이트를 위해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버스나 지하철 시간표에 좋은 소식을 들으면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어쩌면 서울의 시스템이 제 상상보다 훨씬 더 흥미로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택시가 도시를 가로지르며 달릴 때 저는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입구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들을 관찰했어요. 그곳에서는 버스 도착 정보, 지연 상황, 심지어 날씨 업데이트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주었어요. 파리에서는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지만 프랑스의 시스템은 때때로 너무 엄격하거나 소외된 느낌이 들곤 했었거든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아주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보였어요. 저는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이곳 사람들이 기술이 보여주는 만큼 친절할지 궁금했어요.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도시를 탐험하러 나갈 준비를 했어요. 다시 거리로 나오면서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인상적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보도는 깨끗했고 건물들은 잘 밝혀져 있었어요. 사람들끼리 담소를 나누거나 어떤 이들은 서로 도와 가방을 들어주거나 방문객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도시 구석구석마다 공동체 의식이 넘쳐 흘렀어요. 저는 분주한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모든 풍경과 소리를 만끽했어요. 공기는 신선한 향이 났고 사람들 간의 잔잔한 대화 소리와 차량 소리가 어우러져 들렸어요. 마치 살아있는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교통 전문가로서 저는 항상 시스템과 데이터에만 집중해 왔었는데 여기에서는 대중교통이 단순한 시간표나 지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곳의 대중교통은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나누는 정치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서울은 어떻게 이렇게 원활하고 배려심 넘치는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냈을까요? 프랑스로 가져갈 만한 교훈들은 무엇일까요? 저는 모험심과 함께 이 새로운 세계의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하고 싶은 열망을 느꼈어요. 비록 제 나라의 방식에 자신이 있었지만 서울에서의 첫날은 제가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게 만들었어요. 저는 열린 마음과 호기심으로 이 모험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탐험해보고자 하는 호기심과 기대감에 가득 차서 일어났어요. 호텔을 일찍 나서면서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오랜 시간 자라며 일했던 파리와는 다른 이곳의 시스템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 일과의 시작을 위해 매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부터 체험해 보기로 했어요. 저는 넓고 밝은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닥은 매끄럽고 깨끗했고 벽에는 알아보기 쉬운 표지판과 화려한 지도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방문객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분위기에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줄을 서서 스피커를 통해 부드럽게 들려오는 안내 방송을 들었어요. 그 방송은 열차 시간표를 설명해 주고 승강장에서 조심하라는 안내도 했어요. 저는 지하철에 탑승해서 창가 쪽 좌석에 앉았어요.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웅장한 건물들, 눈부신 네온사인, 그리고 생기가 넘치는 분주한 거리의 모습이 정말 멋졌어요. 열차 안에서는 많은 승객들이 열차의 노선, 다음 정거장, 심지어 현재 시간까지 보여주는 대형 디지털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파리에서는 이와 비슷한 시스템이 그렇게 발전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옆자리에 앉은 승객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또 다른 분들은 친구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분은 간단한 영어로 이 모든 다양한 교통 서비스들이 하나의 모바일 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앱은 버스나 열차가 언제 도착하는지, 어떤 노선을 이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연이 있는지도 알려준다고 했어요. 서울이 이 모든 서비스를 하나에 사용하기 쉬운 시스템으로 결합했다는 사실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제가 내릴 정거장에 도착하자 저는 근처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대형 디지털 보드가 버스 도착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숫자와 글자가 완벽한 타이밍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버스가 곧 도착한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은 환하게 웃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시스템이 단순히 똑똑한 것뿐만 아니라 따뜻한 배려심까지 느껴졌어요. 파리에서 보았던 때로는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혼란스러웠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저는 그날 오전 내내 버스를 타고 지하철 인근 지역을 걸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어디를 가든 철저한 계획과 공동체 의식이 곳곳에서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길을 안내해주거나 도와주었고 작은 미소나 고개, 끄덕임 같은 작은 제스처들이 분주한 환경을 따뜻하고 환영받는 분위기로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서울의 대중교통이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매 순간마다 저는 이 모든 세부 사항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어우러졌는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노트에 하나하나 기록을 남기며 이 독특한 시스템의 모든 부분에 대해 더 배우고자 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첫인상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저는 이곳에서 첨단 기술과 인간미가 훌륭하게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음에 어떤 놀라운 발견이 있을지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오늘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었어요. 저는 서울 대중교통 당국에서 근무하시는 박준희 과장님을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서울의 시스템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이 섞인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박준희 과장님께서는 환한 미소와 함께 안녕하세요라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제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과장님의 다정한 말투 덕분에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과장님께서는 서울 대중교통 관리에 15년 넘게 몸담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집중해서 듣자 한마디 한마디마다 제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과장님께서는 저를 넓은 관제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 방에는 버스, 지하철, 심지어 도로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벽에는 지도와 데이터들이 가득 붙어 있었고 모든 스크린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박준희 과장님께서는 그중 한 스크린을 가리키며 여기에서 모든 차량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형형색색의 점들과 선들이 지도 위를 움직이며 버스와 열차의 정확한 위치를 보여주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마치 비디오 게임을 보는 듯 했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에 정말 감탄했어요. 관제실 안을 더 걸어가면서 과장님께서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도시에 설치된 센서와 카메라들이 정보를 이 스크린들로 보내준다고 하셨어요. 만약 지연이 생기면 이 시스템이 바로 다른 경로를 안내해 줍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하려고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버스가 갑자기 지연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니 시스템이 재빨리 대체 경로를 찾아내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이곳에서 기술과 인간의 노력이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감탄스러웠어요. 관제실 투어 도중 승객들이 보내는 실시간 메시지들이 표시되는 작은 방에 들렀어요. 그곳에서는 도시 곳곳에서 온 간단한 의견과 제안들이 보여졌어요. 이 부분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저는 박준희 과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 왔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고 싶었어요. 과장님께서는 초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었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당국이 사람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개선해 나갔다고 하셨어요. 과장님의 진솔한 말과 눈빛에서 느껴지는 헌신 덕분에 개선이란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인상 깊었어요. 투어를 마치고 나니 서울 대중교통에 대한 저의 이해가 훨씬 깊어졌어요. 저는 이 시스템이 단순히 화려한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박준희 과장님의 열정과 명확한 설명 덕분에 버스와 열차 한 대 한 대 뒤에 숨겨진 노력과 땀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많은 기록을 남기며 마음 한켠에 희망을 품고 관제실을 나왔어요. 서울이 기술과 시민에 대한 진정한 배려를 어떻게 결합시켰는지 더 배우고 싶다는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오늘은 날씨가 극적으로 변했어요. 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어두운 무거운 구름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쌀쌀한 기운이 느껴졌고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일기예보도 봤었지만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는 놀라움에 대비할 수는 없었어요. 밖으로 나서자마자 거리에 눈이 내리기 시작한 모습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몇 개의 눈송이만 떨어졌지만 곧 눈이 훨씬 두껍고 빠르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어요. 프랑스에서는 폭설이 교통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될지 궁금했어요. 저는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급히 갔어요. 그곳에는 대형 디지털 보드가 실시간 업데이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보드에는 눈으로 인한 지연과 예정 시간 3분 후 도착 같은 메시지가 번갈아 나타났어요. 갑작스런 폭설에도 불구하고 정보는 명확하고 최신 상태였어요. 보드의 숫자와 글자가 바뀌는 모습을 보며 시스템이 열심히 조정 중이라는 안심이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떤 분들은 우산을 꺼내고 또 어떤 분들은 따뜻한 코트와 목도리를 재빨리 착용했어요.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는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삽과 브러쉬를 들고 모여 있었어요. 그분들은 보도에 쌓인 눈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느꼈어요. 저도 결심을 하고 그분들에게 합류했어요. 삽을 들고 눈을 치우면서 손끝이 시릿시릿한 차가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희망의 불꽃도 느꼈어요. 몇몇 자원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 연세 많은 할아버지께서 우리는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강한 힘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 폭설이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서울의 정신을 시험하는 진짜 시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눈을 치우던 중 박준희 과장님께서 팀과 함께 도착하셨어요. 과장님께서는 재빨리 디지털 업데이트를 확인하시고 자원봉사자들과 협력하며 명확한 지시를 내려주셨어요. 과장님의 차분한 리더십 덕분에 모두가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무거운 폭설 속에서도 대중교통 시스템과 지역, 공동체가 하나의 잘 맞물린 기계처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그날 아침 내내 삽질을 하며 지역 주민들과 담소를 나누었어요.
그분들의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씀이 추위를 조금이나마 잊게 해주었어요. 디지털 스크린은 계속해서 정확하게 업데이트되었고 버스들도 약간 늦게 운행되긴 했지만 여전히 정해진 시간에 다녔어요. 시스템은 눈에 맞춰 적응하고 있었고 도로 위의 작업자부터 보도를 치우는 시민들까지 모든 부분이 함께 힘을 보태고 있었어요. 폭설은 강렬했지만 그 덕분에 사람들의 진면목이 드러났어요. 저는 주변 모든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땀을 닦으면서 이것이 시스템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지역 사회가 끈질기고 단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적인 시험임을 깨달았어요. 폭설 속에서도 서울의 정신은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리 폭설이 거세더라도 사람들이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폭설의 최악의 순간은 지나갔어요. 거리는 여전히 눈으로 덮여 있었지만 질서와 협력의 느낌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피곤하지만 영감을 받으며 호텔로 돌아왔어요. 오늘은 회복력, 팀워크, 그리고 희망에 관한 분명한 교훈의 날이었고 이 놀라운 도시에서의 여정을 계속하면서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길 생각이에요. 폭설이 지나간 후 저는 예상치 못했던 서울의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면서 일어났어요.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가 폭설에서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 거리는 아직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분주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있었어요. 이 순간이 서울에서 특별한 때라는 것을 느꼈고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저는 보도 치우기와 버스 정류장에서 눈을 치우는 일을 돕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망설였지만 모두가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을 보니 그런 의심은 사라졌어요. 삽을 들고 그들과 함께 눈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눈을 치우며 우리는 일상생활과 어려운 시기마다 도시가 어떻게 하나로 모이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자원봉사자 분께서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간단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 깊숙이 와닿았어요. 일하는 동안 저는 프랑스에서의 제 옛 생각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저는 파리의 시스템이 아주 조직적이고 정확해서 최고라고 믿었었어요. 그런데 서울 사람들의 서로 돕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교통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이나 엄격한 규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의 배려심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웃음과 격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 옛 회의감은 서서히 사라져 갔어요. 그날 늦은 시간쯤 저는 새로운 호기심을 안고 동네를 한 바퀴 걸어보았어요. 지역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하며 따뜻한 음료를 즐기는 작은 카페를 방문했어요. 카페는 밝고 아늑했고 그곳 사람들은 마치 저를 가족처럼 반겨주셨어요. 저는 친근한 주민들과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 과거의 폭설과 도전에서 커뮤니티가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들었어요. 그분들은 모든 어려움이 시스템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서울의 진정한 힘은 시민들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첨단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훌륭한 도시의 중심은 시민들의 배려와 협력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고 서울의 삶의 방식에 대해 새로운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예전의 한국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은 모두 사라지고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도시를 이끌어가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제 마음의 변화는 분명해졌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기회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서로 배우고 친절을 나누는 것이 어떤 시스템이든 더 잘 작동하게 만드는 열쇠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웃음을 머금은 채 저는 서울에서의 다음 여정을 기대하며 이 따뜻하고 단합된 도시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생각에 설렜어요. 오늘 아침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설렘을 느끼며 일어났어요. 호텔 창밖을 내다보니 부드러운 하늘 아래서 서울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지난 폭설 후에도 여전히 흩뿌려진 눈이 있었지만 도시는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는 이 순간이 저에게 새로운 시작임을 느꼈어요. 프랑스에서 온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서울이 단지 첨단 기술의 도시가 아니라 배려심 깊은 사람들로 가득 찬 도시라는 사실이었어요. 오후 초 저는 분주한 동네를 탐방하기로 했어요. 거리를 걸으면서
모든 구석구석이 활기와 따뜻함으로 넘쳐나는 것을 느꼈어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서로 미소와 따뜻한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어떤 상인분들은 가판대를 차리고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남은 눈을 치우며 서로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심장이 희망으로 조금 더 빠르게 뛰었어요. 모든 사람이 도시를 튼튼하게 만들고 서로 연결되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한 커뮤니티 센터에 들렀는데 그곳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 일상생활을 개선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안에서는 여러 주민들이 폭설 속에서 겪은 경험과 서로 도우며 변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팀워크, 지원, 그리고 작은 친절의 행동들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간단한 말 속에 도시의 힘은 시민들의 단결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교훈들을 잊지 않기 위해 몇 가지 생각을 노트에 적었어요. 그 후 저는 마지막으로 박준희 과장님과 함께 대중교통 허브를 다시 둘러보았어요.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관제실을 보여주셨고 이번에는 디지털 스크린에 표시된 실시간 업데이트들이 특별한 빛을 내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것은 단순히 숫자와 시간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기술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박준희 과장님께서는 모든 개선이 시민들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으며 그들의 목소리가 시스템에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집중해서 듣다가 제 생각이 더욱 변화하는 것을 느꼈어요.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깨끗하고 밝게 비춰진 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이곳이 마치 제가 속해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예전 프랑스에서 엄격하고 조직적인 시스템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제 믿음을 떠올리며 진정한 성공은 기술과 사람들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가 결합될 때 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소중한 경험과 따뜻함, 그리고 단합의 힘을 프랑스로 가져가고 싶다는 영감을 받았어요. 조용한 골목에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속삭였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가슴이 벅차고 열린 마음으로 저는 미래와 이 놀라운 도시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교훈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편의 감동이었습니다.